라디오 신청곡에 담긴 그 시절의 설렘. 종이에 사연을 적어보내고 혹시나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나를 불러주던 순간 왜 그토록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오늘은 라디오 신청곡의 추억을 꺼내어 보려 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작은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DJ의 목소리는 세상 누구보다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사연을 적어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던 손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 사연이 방송에 나오면 어떨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밤을 설레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디오 속 DJ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던 순간 작은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신청한 노래가 이어지자 그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흐르며 라디오는 점점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SNS가 일상을 차지하면서 사연을 적어보내던 기다림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설렘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짧은 한 줄의 메시지보다 봉투에 담긴 진심은 더 무겁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던 내 이름과 노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기다림이 주는 설렘은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라디오 신청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던 가장 순수한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노래를 선물한다면 어떤 곡을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신청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던 순간의 두근거림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습니다. 왜 겨울밤 군고구마 한 입이 평생 마음을 녹일까? 차가운 겨울밤, 하얀 입김 속에서 전해지던 따뜻한 군고구마 한 입. 작은 화로 옆에서 나누던 그 온기는 왜 지금도 마음을 데워줄까요? 오늘은 군고구마와 겨울밤 하늘의 추억을 함께 꺼내보려 합니다. 겨울밤 골목 어귀에는 군고구마 장수가 있었습니다. 드럼통 모양의 화덕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노릇노릇 구워진 고구마 냄새는 추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었지만 따뜻한 고구마를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김이 피어오르고 노란 속살이 드러날 때면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친구들과 길가에 모여 앉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입술을 데이기도 했지만 그조차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겨울 별자리가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구마, 눈에는 별빛. 그 조합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도 겨울밤 군고구마 한 입에 마음이 녹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거리의 군고구마 장수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편의점과 카페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때의 화롯불과 고소한 냄새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값싼 간식이었지만 그 속에는 겨울을 견디게 해주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고구마 한 입에 담긴 따뜻함은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겨울밤의 별빛과 군고구마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불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우리 삶을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겨울밤, 당신은 어떤 작은 따뜻함을 품고 계신가요? 군고구마와 겨울밤 하늘은 단순한 간식과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입김과 함께 나누던 웃음, 손끝에 전해지던 온기, 그리고 별빛 아래의 고요한 위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왜 그 시절 라디오 앞의 시간이 아직도 그리운 걸까? 저녁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지직거림. 철사로 덧댄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 맞추다 보면 마침내 또렷하게 들려오던 앵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하루를 정리하던 그 시간은 단순히 뉴스를 듣는 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함께 마주하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따뜻했던 저녁의 풍경을 다시 불러옵니다. 낡은 라디오는 집안 한쪽 장롱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본체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손때가 묻어 번들거리는 다이얼은 늘 같은 자리에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켜면 작은 불빛이 먼저 반짝이며 방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 불빛 하나만으로도 가족들은 모여 앉을 이유를 찾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 짓던 손을 멈추고 젓가락을 놓으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손에 든 채 묵묵히 라디오 앞에 앉으셨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던져두고 좁은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림은 잠시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안테나 각도를 돌리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한 창문처럼 목소리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입니다. 낯익은 앵커의 톤은 그 어떤 악보보다도 선명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많았지만 부모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정치 이야기, 때로는 낯선 해외 소식, 그리고 동네의 날씨 소식까지. 그 목소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소식보다도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이래서야 되겠나 하고 중얼거릴 때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는 단순히 소리를 전해주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끝에 가족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은 의식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어렴풋이 배우는 교과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간이 흘러 텔레비전이 집안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는 더 화려했고 더 빠르게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지나 스마트폰이 손안에서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앞에 모여앉던 풍경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창고 구석에서 낡은 라디오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먼지가 쌓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다이얼, 손때 묻은 볼륨 조절기. 손끝에 닿는 순간 다시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던 저녁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라디오 앞에 앉아있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뉴스를 듣는 척하면서도 자식들의 표정을 살피던 아버지, 조용히 웃으며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던 어머니. 라디오 소리는 곧 사랑의 소리였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라디오가 전해준 건 뉴스가 아니라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연결되던 그 시간은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다시 켜질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들었던 지직거림과 앵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듯 합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왜 그 시절 소박한 저녁 밥상이 아직도 그리운 걸까? 저녁이 되면 집 안가득 퍼지던 된장국 냄새. 작은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늘 웃음과 대화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소박한 밥상 위에 담겨있던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집 밥상은 늘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계란 부침이나 멸치볶음 같은 작은 반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 소박한 음식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셨지만 밥상 앞에서는 늘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이 별로 없네. 하시며 미안한 듯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한마디는 가족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사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다가 서로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주며 까르르 웃었고 아버지는 천천히 먹어라. 하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밥상 위에서 오간 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한 숟가락마다 쌓여간 건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셨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5개의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웃던 그날의 따뜻한 공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장터에서 얻어온 파김치를 내놓으셨는데 아버지는 이게 별미네 하시며 밥을 2공기나 비우셨습니다. 소박한 반찬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밥상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둥근 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밥상 풍경이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야 겨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의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소박했던 밥상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안 되던 시절에는 몰랐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졌지만 그 어떤 만찬도 예전 그 소박한 밥상만큼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와 김치의 아삭한 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웃음이 담긴 그 밥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만찬이었습니다. 가족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도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 시절 소박한 저녁 밥상이 아직도 그리운 걸까? 저녁이 되면 집 안가득 퍼지던 된장국 냄새, 작은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늘 웃음과 대화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소박한 밥상 위에 담겨있던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집 밥상은 늘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계란 부침이나 멸치볶음 같은 작은 반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 소박한 음식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셨지만 밥상 앞에서는 늘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이 별로 없네. 하시며 미안한 듯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한마디는 가족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사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다가 서로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주며 까르르 웃었고 아버지는 천천히 먹어라. 하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밥상 위에서 오간 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한 숟가락마다 쌓여간 건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셨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5개의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웃던 그날의 따뜻한 공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장터에서 얻어온 파김치를 내놓으셨는데 아버지는 이게 별미네 하시며 밥을 2공기나 비우셨습니다. 소박한 반찬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밥상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둥근 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밥상 풍경이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야 겨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의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소박했던 밥상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안 되던 시절에는 몰랐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졌지만 그 어떤 만찬도 예전 그 소박한 밥상만큼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와 김치의 아삭한 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웃음이 담긴 그 밥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만찬이었습니다. 가족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도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 시절
시장의 냄새와 소리가 아직도 그리운 걸까? 싸다 싸! 구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장 골목. 생선의 비린내와 갓 튀긴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손님과 상인이 주고받는 흥정은 삶의 작은 연극처럼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그 정겨움과 활기가 가득했던 시장통의 풍경으로 우리의 기억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아침 햇살이 막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소들은 밤새 이슬을 머금은 듯 싱싱했고, 생선 가판대에서는 은빛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바다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튀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침이 돌았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아낙네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엿가락을 물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며 다음에 또 와 하고 웃었지요. 흥정은 치열했지만 그 속에는 웃음과 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안 돼요, 사장님. 아이고, 아가씨. 내가 오늘만 특별히 싸게 드리는 거라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손님은 값싸게 물건을 얻었고 상인은 다시 손님을 붙잡을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익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바구니 가득 채소와 생선을 담아들고 돌아가는 길. 바람에 실려오는 목소리는 늘 비슷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장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생겨나면서 구수한 흥정 소리와 튀김 냄새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덤을 얹어주던 인심은 포인트 적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 시장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비린내조차도 그립고 튀김 냄새는 행복의 향기처럼 느껴집니다. 가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순간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날 때면 싸다 싸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정겨운 웃음과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흘린 웃음과 손길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건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단오장터의 풍등과 솜사탕은 아직도 마음을 흔들까? 여름밤 장터에 울려 퍼지던 풍물 소리와 달콤한 솜사탕 냄새. 하늘 위로 떠오르는 풍등 하나에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그날의 단오장터는 왜 축제처럼 가슴 깊이 남아있을까요? 오늘은 여름밤 단오장터의 추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장터는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북적였고 상점마다 등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풍물패의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그 소리에 맞춰 뛰어다녔습니다. 솜사탕 기계가 돌아가며 뽀얀 설탕이 막대에 감길 때 아이들은 손을 뻗으며 환호했습니다. 손에 쥔 솜사탕은 금세 녹아내렸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도록 웃음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풍등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을 담은 종이등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빌었고 어른들은 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호객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오의 장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삶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름 장터의 어떤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흐르며 단오 장터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놀이공원과 대형 축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때의 장터가 주던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등불과 작은 솜사탕이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소소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어른들의 기도, 풍물패의 힘찬 가락. 그날의 장터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던 무대였습니다. 오늘날 편리함과 화려함 속에서도
그때의 장터가 주던 감동은 잊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제란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며 웃는 자리가 아닐까요? 지금 다시 단오장터에 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름밤의 단오장터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웃던 날이었습니다. 풍물 소리와 솜사탕, 풍등이 어우러진 그 하루는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축제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문방구와 웃음소리는 지금도 마음을 울릴까? 딱지, 구슬, 아이스크림.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문방구 앞에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은 왜 지금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까요? 오늘은 동네 문방구의 추억을 함께 꺼내봅니다. 학교가 끝나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문방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과자 봉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반겨주었고 좁은 진열대 위에는 형형색색 문구리와 장난감이 빼곡했습니다. 딱지와 구슬은 늘 인기였습니다. 손에 쥐고 흔들며 오늘은 꼭 이겨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전 몇 개로 산 아이스크림은 더할 나위 없는 호사였고 더운 여름날 문방구 앞 그늘에서 나눠 먹는 한 입은 세상 어떤 간식보다 달콤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친구들과 오락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언제나 웃음과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우리를 야단치면서도 늘 덤으로 연필심이나 스티커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인심이 있었기에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두 번째 집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동네 문방구에는 어떤 추억이 남아있나요? 세월이 흐르며 문방구는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딱지와 구슬을 팔던 진열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문방구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전 몇 개를 쥐고 뛰어들어가던 발걸음,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풍경은 아직도 선명한 색깔로 남아 있습니다. 문방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우정이 자라던 놀이터였고 웃음과 추억이 가득 피어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방구 풍경이 있으신가요? 동네 문방구의 추억은 비록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딱지 한 장, 구슬 한 알, 아이스크림 한 입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시절.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아래에 눌러 다른 영상도 즐겨보세요. 왜 이산할 손 흔들던 그 순간이 평생 가슴에 남을까? 트럭 짐칸에 차곡차곡 실리던 살림살이, 그 앞에서 손을 흔들던 친구들의 얼굴. 이사 가던 날 설렘과 아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왜 우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사 가던 날의 풍경을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의 구호가 울려 퍼지고 식탁, 장롱, 박스들이 차례차례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낡은 벽지, 군데군데 그을린 자국들, 문설주에 새겨진 키 높이 표시까지. 살림살이가 빠져나간 집은 텅 비었지만 그 빈 공간 속에는 수많은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집 앞 골목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와 잘 가. 하며 웃었지만 눈가에는 아쉬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구슬치기를 하고 밤늦도록 숨바꼭질을 하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싣느라 바빴고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틈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꼭 다시 놀자.
라는 약속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사 가던 날 친구들과의 아쉬운 인사를 기억하시나요?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자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친구들이 차가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다시 웃고 뛰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그 골목에서 손을 흔들던 얼굴들은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란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담겨 있었고 떠남과 만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사날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사 가던 날의 풍경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헤어짐의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교차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짐만큼이나 무거웠던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웃음과 눈물이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왜 첫 교복을 입던 날의 두근거림은 평생 잊히지 않을까? 거울 앞에서 쑥스러워하며 교복깃을 매만지던 날, 세상은 전혀 다른 색깔로 다가왔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던 첫 등굣길. 왜 그 순간은 지금도 가슴속에 선명히 남아있을까요? 오늘은 첫 교복을 입던 날의 추억을 꺼내어 보려 합니다. 처음 받아든 교복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입던 티셔츠와 바지가 아닌 빳빳한 셔츠와 재킷. 어깨는 조금 크고 소매는 길었지만 그 옷을 입는 순간 스스로가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교복깃을 고쳐 세우며 괜히 어른이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잘 어울린다.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새 신발이 아직 낯설어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똑같았지만 교복을 입은 내 모습만이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등굣길에서 마주친 친구들도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같은 긴장과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첫 교복을 입던 날 거울 앞에서 쑥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르며 교복은 일상의 옷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바짓단, 시험 전날 구겨진 셔츠, 복도에 걸린 자켓 하나까지 교복은 학생 시절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첫날의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색함 속에 피어났던 그 설렘은 새로운 출발 앞에서 느끼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교복을 더 이상 입지 않지만 사진 속 교복 차림의 나는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청춘이라는 이름의 상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 시절 교복 입던 설렘을 떠올리면 마음이 두근거리시나요? 첫 교복을 입던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쑥스러움과 설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긴장이 교차하던 순간. 그날의 두근거림은 지금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쉽니다. 아래에 눌러 다른 영상도 즐겨보세요. 왜 첫 월급 봉투를 부모님께 드리던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까? 처음 손에 쥐었던 월급 봉투. 작은 종이 봉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땀방울과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건네던 순간 목구멍이 막히듯 뭉클했던 그 감정은 세월이 흘러도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월급의 기억을 다시 꺼내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한 달, 드디어 기다리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낸 삶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나를 축하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마저 특별해 보였고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내 손에 쥔 작은 봉투가 그 순간을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내밀자 어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날의 저녁상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반찬이 놓였지만 모두의 마음은 잔치처럼 풍성했습니다. 첫 월급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번째, 세 번째 월급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익숙해진 봉투는 더 이상 손에 쥐었을 때의 떨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첫 월급만은 시간이 흘러도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그 순간은 단순히 돈을 건넨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한 의식이었고 부모님의 땀방울을 조금이나마 되갚아드린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세월의 무게로 예전만큼 건강하시지 않지만 그때 받은 봉투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날 내가 봉투 내밀던 얼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그 한마디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첫 월급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다짐합니다. 그때의 설렘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첫 월급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첫 월급 봉투를 부모님께 드리던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까? 처음 손에 쥐었던 월급 봉투. 작은 종이 봉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땀방울과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건네던 순간 목구멍이 막히듯 뭉클했던 그 감정은 세월이 흘러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월급의 기억을 다시 꺼내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한 달, 드디어 기다리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낸 삶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나를 축하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마저 특별해 보였고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내 손에 쥔 작은 봉투가 그 순간을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내밀자 어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날의 저녁상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반찬이 놓였지만 모두의 마음은 잔치처럼 풍성했습니다. 첫 월급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번째, 세 번째 월급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익숙해진 봉투는 더 이상 손에 쥐었을 때의 떨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첫 월급만은 시간이 흘러도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그 순간은 단순히 돈을 건넨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한 의식이었고 부모님의 땀방울을 조금이나마 되갚아드린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세월의 무게로 예전만큼 건강하시지 않지만 그때 받은 봉투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날 내가 봉투 내밀던 얼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그 한마디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첫 월급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다짐합니다. 그때의 설렘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첫 월급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마음을 가장 빨리 치유할까? 한 번의 웃음소리만으로 세상이 환해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아이들의 웃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웃음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담긴 힘과 위로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은 언제나 맑고 힘찼습니다. 딱지치기에서 이겼다고 깔깔대던 소리, 숨바꼭질하다 잡혔을 때의 장난기 어린 웃음, 그 모든 순간은 마을을 밝히는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은 때로는 북소리보다 더 크고 어른들의 피곤한 마음까지 녹여주곤 했습니다. 선생님의 꾸중도 잠시, 다시 이어지던 웃음소리는 삶의 무게를 모르는 순수함의 증거였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은 특별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국을 흘려도 동생이 장난을 쳐도 그 웃음 한 번이면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해라 하시면서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셨고 어머니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따라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풀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업의 무게, 사회의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진지해지고 웃음 대신 한숨을 내쉴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더더욱 웃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시절의 맑은 웃음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힘든 날에도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면 세상은 다시 환해지고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웃음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웃음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아픈 마음조차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여러분은 마음껏 웃어보셨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맑은 소리를 떠올리며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환해질 것입니다. 첫 아르바이트의 땀방울에 담긴 자존감. 땀 흘리며 번 첫 아르바이트. 그 대가는 크지 않았지만 손에 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왜 우리는 그 작은 봉투 하나에서 자존감과 성장의 의미를 느꼈던 걸까요? 오늘은 첫 아르바이트의 땀방울에 담긴 기억을 꺼내봅니다. 방학 동안 친구들은 여행을 가거나 학원에 다녔지만 나는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낯선 일이라 서툴렀지만 고생 많다.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손님이 건네는 미소, 내가 한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가 돌아왔을 때 마음속 깊이 벅찬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주급을 받던 날, 작은 봉투 속 지폐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묵직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나를 한층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내밀던 순간 그 눈빛 속 자랑스러움은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여러분의 첫 아르바이트는 어떤 일이었나요?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더 큰 돈을 벌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첫 아르바이트에서 느꼈던 그 벅찬 자존감은 다시는 같은 무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속에는 나의 땀방울과 시간, 정직한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첫 증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과의 크기만을 바라보지만 사실 진정한 성장은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아르바이트의 땀방울은
작지만 확실한 자존감을 심어준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첫 아르바이트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기억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첫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속에는 내 땀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벅찬 기억은 지금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첫 휴대폰에 담긴 설렘, 첫 메시지의 기억. 삐삐가 사라지고 휴대폰이 손에 들어오던 순간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는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첫 휴대폰, 첫 메시지에 담긴 추억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처음 손에 쥔 휴대폰은 지금처럼 얇고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모양의 무거운 본체, 통화 품질은 지직거리기 일쑤였지만 그저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삐삐 시절에는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호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지금 전화를 걸어도 될까? 망설였던 순간들. 그 불편함이 휴대폰 한 대로 단숨에 사라졌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첫 메시지. 짧은 5글자 뭐해? 라는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가져온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의 작은 화면을 몇 번이고 열고 닫으며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던 기억. 여러분의 첫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직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흘러 휴대폰은 점점 진화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길어지고 이모티콘과 사진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영상통화와 SNS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편리함 속에서도 첫 메시지가 주었던 두근거림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 줄에 마음을 담던 시절,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쉽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라는 걸 첫 메시지가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한 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첫 휴대폰, 첫 메시지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뀌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의 설렘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 끝내 이루지 못해 더 선명했던 이름.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꺼내지 못한 이름이 하나쯤은 남아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고 문득 스치는 바람결에도 낯선 음악의 멜로디 속에서도 불현듯 떠오르는 이름. 내게 그 이름은 첫사랑이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저 잠시 스쳐간 눈빛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흔들렸다. 학교 앞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순간의 떨림, 수줍은 마음을 감추느라 고개를 숙이던 날들, 쓰다 지운 편지와 라디오에 신청한 노래 한 곡, 끝내 이루지 못했기에 더욱 선명히 남은 기억들. 오늘은 그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려 한다. 나는 늘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시작해 오래된 문방구를 지나고 길모퉁이에 있는 분식집 앞을 지나면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다. 그 골목길은 햇살이 기울 때면 유난히 따뜻해 보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비 냄새가 더욱 짙게 스며드는 곳이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걸어가던 그 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교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마저 설레게 하던 날이었다. 종례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던 순간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교복의 깔끔한 선, 두 손으로 단단히 쥔 가방, 그리고 순간 내 시선을 붙잡은 맑은 눈빛.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오직 그 아이만이 내 앞에 남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걸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여버린 나의 어설픈 모습.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사랑의 시작이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부러 그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혹시나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가끔은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 허탈하기도 했지만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나를 골목길로 이끌었다.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에도 나는 은근히 뒤를 살폈고 때로는 괜히 발걸음을 늦추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아이가 골목길 끝에서 나타났다.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가까워질수록 떨림은 더 커졌다. 드디어 눈빛이 마주친 순간 나는 숨조차 잊은 채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에는 놀람과 동시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다. 그 눈빛은 짧았지만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공부 시간에도 친구들과 놀 때에도 자꾸만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창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다가 선생님께 혼이 난 적도 있었고 교과서에 몰래 이름의 이니셜을 적다 지우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단 한 번의 눈빛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또다시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아이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더 선명히 각인되었다. 나는 차마 우산을 내밀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골목길은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무대가 되었다. 스쳐 지나간 눈빛 하나가 매일을 설레게 했고 짧은 순간들이 내 청춘의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았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의 대화를 나누고 수천 번의 고백을 되뇌었다.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골목길의 짧은 눈빛, 우연처럼 다가온 순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내 세상은 달라졌다. 그리고 그 떨림은 앞으로의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골목길에서 스쳐간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든 이후 나는 매일 그 아이를 떠올렸다. 교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는 여전히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소심한 아이였다. 그저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말을 건네고 수없이 웃고 수없이 고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었다. 직접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종이에 적는 것. 그것이 그나마 용기 낼 수 있는 길이었다. 처음에는 수업 노트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몇 자를 끄적였다. 오늘 골목길에서 봤다. 웃는 게 참 예쁘다. 그러나 이내 친구가 볼까 두려워 지우개로 지워버렸다. 지워진 자리에는 연필 자국만 남았지만 내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얀 종이를 꺼내어 서툰 글씨로 몇 줄을 적는다. 안녕하세요. 늘 학교 앞에서 보게 되는 에게. 시작은 이렇게 간단했지만 그 다음 문장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수백 가지였지만 펜 끝에서는 단 한 문장도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구겨진 종이가 쓰레기통에 쌓여갔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언젠가는 글로라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날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다시 종이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 아이의 이름 첫 글자를 적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다 쓰고 나면 이걸 어떻게 전하지? 혹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결국 또다시 찢어버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진 순간이 찾아왔다. 한 번쯤은 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거절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나는 오랜 망설임 끝에 드디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얇은 크림색 봉투에 편지를 넣고 앞면에는 아무 이름도 쓰지 않았다.
단지 다이어리 속에 숨겨둔 채 언제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기회를 기다렸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교실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나는 그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돌아섰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떨려왔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수없이 뒤척였다. 과연 읽었을까? 혹시 웃지 않았을까? 아니면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골목길에서 그 아이를 보았다. 예전과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준 편지를 읽은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대답 없는 질문은 가슴 속에 더 깊은 떨림을 남겼다. 편지 한 장은 그렇게 내 첫사랑의 전부였다. 그 편지에는 고백도 이름도 없었지만 내 마음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끝내 어떤 반응도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저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가슴은 벅찼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다.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다이어리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언젠가 용기 내어 건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전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편지는 내 안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편지 한 장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손끝으로 눌러 쓴 글자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 떨림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첫사랑은 결국 말하지 못한 이야기로 채워진 기억이었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남게 되었다. 그 시절 우리 세대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음악기기가 아니었다. 밤마다 책상 위에 놓고 주파수를 돌리며 들었던 라디오는 친구였고 연인이었으며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비밀의 창구였다. 나는 말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라디오 음악 다이어리에 담았다. 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아이에게. 직접 이름은 적을 수 없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나는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 DJ에게 보냈다. 그리고 신청곡 한 곡, 요즘 자주 듣던 발라드. 라디오 DJ는 내 사연을 읽지 않았지만 어느 날 신청곡이 흘러나왔을 때 가슴은 벅차올랐다. 혹시 그 아이도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을까? 혹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가슴은 설렘으로 미친 듯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오늘 내 노래가 흘러나왔다. 혹시 그 아이도 듣고 있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라디오는 내 마음의 다이어리가 되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단 한 줄의 문장과 한 곡의 노래로 내 마음은 세상 어딘가로 흘러갔다. 직접 만나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해주는 유일한 창구. 그것이 바로 라디오였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기말고사, 입시, 그리고 졸업. 우리의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고 마주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여전히 편지를 쓰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끝내 다가가지 못했다. 졸업식 날 운동장에는 환한 미소와 꽃다발이 가득했다. 나는 멀리서 그 아이를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웃는 얼굴,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 나는 끝내 다가가지 못한 채 교정 한켠에 서 있었다. 눈앞에 선명한 그 웃음은 내 가슴을 찌르는 동시에 눈부셨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수없이 구겨진 편지와 라디오 신청곡 기록들이 쏟아졌다. 그 모든 것이 내 첫사랑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상처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았다.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를 좋아했다는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월이 흘렀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도 했고 사랑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그 이름이 남아 있었다. 문득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낯선 골목길을 지날 때, 편지지를 펼쳐볼 때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연락처 하나 없고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 자라온 이름이었다. 첫사랑은 이루지 못했기에 더 아름다웠다. 만나지 못했기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았다. 그 이름은 내 삶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되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학교 앞 골목길에서 마주친 눈빛, 서툴게 쓴 편지, 한 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한 곡처럼 첫사랑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평생을 지켜주는 힘이자 우리의 마음속 가장 빛나는 기억입니다. 끝내 이루지 못했기에 더 선명히 남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의 기억, 끝내 이루지 못해 더 선명했던 이름. 끝내 이루지 못해 더 선명했던 이름. 학교 앞 골목길, 스쳐간 눈빛 하나에 제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지만 그 순간은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 대신 편지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다 지운 이름,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은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았습니다. 라디오 음악 다이어리에 신청한 노래 한 곡. 혹시 그 아이도 듣고 있지 않을까?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가슴 떨리며 들었던 그 순간.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마음이었지만 그래서인지 그 기억은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지 못했기에 평생 가슴에 남아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래에 눌러 풀영상을 들어보세요. 친구와 반찬을 나눠 먹던 따뜻한 정, 평생을 지켜준 추억. 점심종이 울리던 교실. 책상 위에 은색 도시락통이 하나둘 놓입니다.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는 엄마의 정성과 집안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도시락 속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집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줍게 웃으며 김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작은 교환 속에서 우리는 웃음을 나누었고 그 순간은 평생 잊히지 않을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웃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제 반찬만 유난히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었지요. 그날 오후 친구가 조심스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그만. 그 순간 제 마음속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 김치 많이 먹었잖아. 우리는 어깨를 툭 치며 웃었고 그 작은 갈등은 오히려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걸었던 우리. 다시 마주 앉은 식당에서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내 계란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어른이 된 우리가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은색 도시락을 사이에 두고 웃던 어린 시절의 교실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평생 잊히지 않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눌러 풀영상을 들어보세요. 친구와 반찬을 나눠 먹던 따뜻한 정, 평생을 지켜준 추억. 점심종이 울리던 교실은 늘 작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둘 놓이는 은색 도시락통,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는 엄마의 정성, 그리고 친구와 나누던 소소한 나눔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도시락 속 계란말이를 조심스레 집어 친구 앞에 내밀던 순간. 그때 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김치를 제 쪽으로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교환이 우리를 웃게 했고 그 속에서 쌓인 정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점심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은 각 가정의 풍경을 담아오는 작은 상징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시락에는 멸치볶음과 김치만 있었고 누구의 도시락에는 계란 프라이가 반짝였지요. 하지만 교실에서 도시락을 펼치면 그 차이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야, 내 계란말이 먹어볼래? 오, 내 김치 진짜 맛있다. 아이들 웃음소리 효과 상상. 서로의 반찬을 조금씩 나누며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족했던 도시락은 서로의 손길 덕분에 풍성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는 늘 반찬이 적었습니다. 가끔은 밥만 덩그러니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계란말이나 멸치볶음을 그의 도시락으로 옮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눈을 마주치기도 쑥스러웠지만 친구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의 미소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말했습니다. 야,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하지만 사실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웃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으니까요. 그 작은 나눔 속에서 싹튼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중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아끼던 반찬을 친구가 계속 집어갔습니다. 왜 내 것만 먹지? 하는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괜히 친구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종례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 순간 친구가 제 앞에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그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아. 나도 내 김치 많이 먹었잖아. 우리는 서로 등을 두드리며 웃었고 그 작은 갈등은 오히려 우정을 더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삶은 바쁘게 흘러갔지만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친구가 불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 계란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저는 한동안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우리가 이어진 건 그때의 도시락 반찬 기억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교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풍족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서 나눌 수 있었고 작았지만 그래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정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조각 계란말이, 김치 한 줄기. 그 소박한 음식 속에 평생의 우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시락을 보면 그 시절 웃음과 따뜻한 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나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작은 나눔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지금의 여러분을 지켜주는 따뜻한 힘일지도 모릅니다.